아,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들 다 남자분들이라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엄청 많죠. 그렇죠. 이주환 원장님이 궁금한 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차가 바꿀 때가 돼서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1년에 차량 경비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승용차, 그 다음에 승합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일반 세단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간 경비 처리 한도가 감가상각 기준으로는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당 1,500까지 된다던데 라고 하는 거는 통합 한도인 거고, 그 한도 안에 감가상각 한도가 따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1억짜리 샀는데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정액법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차량은.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씩 강제적으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회계상으로는 경비 처리가 됐지만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800으로 또 기준을 한도를 뒀어요. 그럼 1,200만 원은 부인되고 800만 원만 경비 처리됩니다. 그러면 아까 한 대당 1,500이라고 했던 그 연간 통합 한도에 800만 원이 일단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기름값,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가 700만 원이 거기 들어가면 1,500까지 경비 처리가 되겠죠. 근데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러면 1,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안 되냐? 그건 아니고요. 감가상각은 800만 원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고가 크게 나서 수리비만 한 2천만 원 들었고 기름값이 뭐 한 500만 원 들었고 이래서 한 3천만 원을 추가로 더 썼다. 그래서 연간 3,800인 거예요, 감가상각 포함해서. 그러면 800은 어쩔 수 없지만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차량 운행 기록부를 쓰면, 그래서 내가 1년에 10,000km를 탔는데 9,000km는 출퇴근, 1,000km는 주말에 개인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000 중에 90%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부가 중요해요. 경비 처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경차와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한은 없어요.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감가상각 형태로 가면 된다. 뭐냐면 의료기기처럼 같이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차와 승합차, 화물차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예, 화물차와 이제 무슨 뭐 렌트카 이런 거는 영업 차량으로 해서 또 노란 번호판으로 따로 이제 구분이 되는 택시 이런 것들이죠. 네네네. 그건 당연히 그 영업 용도로 구입을 한 거니까 그건 경비 처리가 되죠. 그럼 우리가 1억짜리 차를 구매를 해서 3년, 4년 있다가 5년을 아까 감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3년 있다가 차가 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차로 갈아탈 수 있죠. 판매를 했어요. 예. 그럼 나머지 2년이 없어지는 건가요? 내가 1억의 차를 사서 4천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소진한 금액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경비 처리가 6천만 원 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3년간 800만 원씩 감가상각했다 그러면 2,400만 원은 경비 처리를 했겠죠. 그렇죠. 경비 처리를 하고,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떤 식으로 경비로 실현할 거냐 그러면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네.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3년간을 경비 처리를 했다는 게 세무적으로 800이지 회계적으로는 연간 2천만 원씩 경비 처리한 거예요. 차량 가격이 1억이니까. 네네. 그러면 첫 해에도 2천만 원 회계적으로 처리는 넣었지만 세무적으로 800 한도에 걸려서 1,200은 부인.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800까지 경비 처리하고 1,200 부인하면 3,600은 부인된 상태예요.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2천만 원씩 3년 처리해갖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4천만 원 차량가액이 남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해마다 1,200만 원씩 부인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경비 처리하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네. 4천과 합쳐서 7천, 세무상 장부가액은 7,600이에요. 네. 회계에서 보는 시선은 2천만 원씩 처리하고 4천밖에 안 남았지만 세무적으로 보는 시선은 800씩밖에 처리 안 했기 때문에 7,600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3,6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2,400은 감가상각비, 네. 3,600은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처분 손실도 그럼 일시적으로 다 처리가 되냐? 그건 아니고 그것도 연간 800만 원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 한 방에 해주진 않아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그렇죠. 팔았지만 산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을 해서 5년을 탔어요. 그러면 경비 거의 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천만 원 차리를 다 써놓고 팔았는데 2천만 원에 팔았어요. 오히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처분 이익이 잡혀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네. 4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 경비 처리를 다 해고 세무상으로는 장부가액이 0원이에요. 뭐 비만 계정으로 1,000원만 남겨놓는데 사실상 0원이죠. 0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 2천만 원. 요거는 일시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셔야 돼요. 종합소득세로 잡히는 건가요? 그죠. 아, 병원의 사업용 차량이었기 때문에 병원 소득이 되는 거죠. 공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또 우리가 병원을 개원을 하면서 많이들 또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뭐 화재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 과실 보험도 있고, 자 보험에 대해서는 경비를 어떻게 쓰는 거고 다 가능한 건지, 또는 의료 소송이 왔을 때 그런 것도 비용이 다 가능한 건지, 이것 좀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과 관련된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뭐 우리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지서가 날라오죠. 그 다음에 화재보험이 있고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납입하는 보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한도가 존재하지 않고 100% 다 경비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거기 여태껏 보험료를 납입했던 이유가 이럴 때 보험료를 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합의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공제조합에서는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 차액인 1,000만 원만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은 합의금이니까 경비 처리, 1,000만 원은 수익으로 보거든요. 요 차액 부분이 1,0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실부담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건 경비 처리가 되고요. 매달 납부했던 공제조합에 대한 보험료는 당연히 그건 원래도 경비 처리였으니까 그렇게 경비 처리가 좀. 요번에 그 소득세를 이제 두 번 나눠서 이제 뭐 7월 달인가 9월 달에 냈어요. 아, 예, 6월, 8월 이렇게 네, 나왔어요. 냈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또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깜짝 놀랐어요.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날라왔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소득세를 먼저 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년 6월 달에 실제 1년치의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중간 예납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11월 달에 그거의 한 절반이 예측되는 금액이 고지서로 날라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모르잖아요. 내년에 낼 금액의 절반이 고지가 될 수 없는데, 이 기준은 뭐냐면 전년도하고 올해 실적이 비슷하겠거니라고 보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리 11월에 나옵니다. 근데 요게 내년에 한꺼번에 낼게요라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안 내면 체납이 되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전년도보다 사업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다 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추계 신고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실적이 안 좋으면 올해의 손익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세금을 우리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간연합은 개원 1년차는 해당이 없는. 없죠. 전년도가 없기 때문이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 처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좀 클 거예요. 그거를 분할 납품해도 되죠? 이게 11월 달에 나왔을 때 이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1,000까지는 납부하셔야 되고 추가 금액은 분납하셔도 되는데 2,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50%씩 낼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반, 1월에 반.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거든요. 고지서가 예를 들어서 2,000이 나왔다 그러면 11월 안에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1,000만 원은 50%는 1월 달에 따로 고지가 또 됩니다. 특별히 이자가 붙는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고지서가 안 날라올 수도 있어요. 뭐 전자고지만 되고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은행 대출 서류나 뭐 이런 거 할 때 납세 완납 증명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게 적혀 있으면은 출력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납부를 하시고 한 2, 3일 정도 있으면은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건 놓치시면 안 돼요. 원장님 어떻게 많이 배우셨죠? 많은 또 원장님들이 세무를 또 그냥 뭐 이게 또 아는 사람, 뭐 여기 또 근처에 있는 사람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무를 바꾸고 싶어도 잘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세무사님한테 또 기장을 또 맡기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세무사님이 나를 바꿨다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제일 많은 사례는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넘겨주시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 전산 자료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그 서류 같은 것들은 출력해서 다 보냈으니까 그거를 보내라.
그걸 인수인계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전산 파일을 보내지 않으시는데 사실 요즘에 모든 업무는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왜 파일을 안 보내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아직 미수금이 남아있을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가장 흔한 사례고 이건 굉장히 빈도수가 낮긴 한데 그 세무사님이 약간 좀 위협적인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만약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무사법에 의해서 자기가 처리했던 일을 그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발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실무자들끼리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에 전산 파일 오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있던 서류 같은 것들을 인계 받은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인수인계 사인을 하고 다시 보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 파일만 열어봐도 여태껏 신고가 어떻게 돼 있고 세율은 몇 % 적용받았고 소득률은 얼마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인수인계 기간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 정도면 바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보통 이제 원장님들 한 3년차, 4년차 되고 하면은 경정 청구라는 또 이야기를 좀 들어요. 이 경정 청구에서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내가 당연히 가져갔어야 됐던 건데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안 하거나 누락된 게 있다 그래도 국세청은 알아서 찾아주진 않거든요. 절대로 알고 있어서. 경정 청구를 하고 청구서의 내용이 맞다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거는 반드시 그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금액이 크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내면 안 됐던 돈이에요. 두 번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날의 검이긴 한데 이게 경정 청구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경정 청구라는 것들의 대부분의 환급받을 세액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 연도별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3년치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해서 3년간만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앞전부터 인원 계산이 이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정 청구를 받으신다 그러면 경정 청구 업체에다가 필히 그 자료는 현재 그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반드시 인원수 계산부터 디테일한 사항을 다 보내라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의 보통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환급받는 금액의 30%. 근데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급세액의 30%가 아니라 이것까지 토탈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의 30%라고 생각하시면 계약을 하시면 조금 불이익을 많이 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네. 그 네. 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경정 청구가. 그거를 다 믿으실 건 아니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담당 세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어떻게 원장님들 어떻게 오늘 딱 이건 딱 많이 배우고 간다라는 생각들이 하나 있어요?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세무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처음 개원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선배들이 세무 처리 잘해야 된다. 이건 세무 처리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인 건데 오늘 되게 약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제가 세무 처리 해본 적이 없어서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좀 처리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좀 접근할 수 있을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큰 틀을 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기회에 쏙쏙 박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장원 원장님 혹시 또 특별히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원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될지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많은 걸 배워가고 자리에 와서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원장님 이제 개원해서 이제 5개월 차 돼서 지금 이제 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단계인데 세무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 신경을 쓸 겨를이 조금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알 수 있어서 또 제가 궁금한 게 또 생기겠죠. 근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난데없이 계속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게 예측됐으면 좀 이제 안심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원 예정이신 분들이 이제 작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저도 도움이 됐고. 저 왜 안 물어보려고 하세요? 어떻게 어땠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 주변 분들이 저희를 보는 인식 자체가 사회에 좀 늦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성인 남자가 의과대학을 나와서 군대 다녀오고 제일 빨리 나온 편인데도 사회에 나오는 게 34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남성분들이 25살이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이런 흔히 얘기하는 금융 지식이라든지 세무에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죠, 사실. 누구한테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 쉽지도 않고 선배, 후배를 통해서 기동량으로 얻는 게 대부분인데 오늘 되게 조금 알고 있었는데 명확치 않았던 게 좀 많이 명확해져서 되게 유익했고 근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좀 정보를 많이 얻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세무사님 우리 원장님들 어땠어요? 질문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개원을 이제 해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활 밀착형 내지는 사업 밀착형 질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종종 불러주십시오. 아유, 자주 찾아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저희가 환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자, 세무 얘기만 너무 많이 아까 해서 말씀드린 세무편, 노무편 아까 총 5개까지 우리 진료 코너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원하실 원장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무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등원장 등건태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올라올 개원 관련 이야기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